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이민배 신예 바둑 신예 최강전 16강전 보내드립니다. 홍성지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전날 32강전이 펼쳐졌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올라갈 수 있는 판은 다 잡았어요. 네, 한국 기사들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7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한 판은 형제 대결이었기 때문에 6명이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32강 본선에서 이 쾌조의 스타트를 끊어줬습니다. 그럼 16명의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남아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017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자, 정기 시드 이 신진서 선수가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따로 받았고 우승했던 선수는 미위팅 선수였는데요. 이제는 나이가 낮아서 출전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 점이 조금 네. 아쉽긴 한데요. 자, 국가 시드로는 이 3명이 확정이 됐었고 예선 통과로 이 설현준, 송지훈, 최영찬 선수가 뚫게 됐는데 이 이민배는 예선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죠. 1차 예선과 2차 예선이 나눠져 있을 만큼 예선도 굉장히 기간이 길고요. 네, 예선전 또한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올해 봄부터 1차 예선이 펼쳐졌었는데요. 이 예선 통과한 3명의 선수들은 2차 예선에서 통과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는 16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한국 선수들이 모두 다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워낙 수적으로 중국에 밀려 있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 선수가 1차 예선에서 많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32강전에서 많이 승리를 거둬준 만큼 어느 정도 그래도 숫자는 맞췄어요. 네, 간단하게 볼까요? 일단 커제가 아무래도 이 신예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32강부터 16강까지 대진운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사실 32강전에서도 네. 거의 거저 먹었다고 해도 될 만큼 좀 약한 기사랑 뒀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일본의 신예 기사와 맞닥뜨렸고요. 옆에 다시 한번 형제 대결입니다. 설현준 선수는 최영찬 선수를 꺾었고 이 신민준 선수도 역시 32강전에서 한이저우 6단을 꺾고 오른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선수들 한 명은 확정이 되지만 또 한 명의 탈락도 확정이 됐습니다. 옆에 이 중중전이 또 두 판이 있고 이동훈 선수도 셰어라우 선수 만나게 됐는데요. 자,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변상일 선수와 이 신진서 선수의 대국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대국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신진서 선수는 여러 면에서 셰커 선수에게 앞서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변상일 선수도 사실 최근의 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신예 대회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가장 한국에서 믿음직한 선수로 거론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6명의 선수들 간단히 만나봤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 말씀드렸듯이 셰커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무게가 나가는데 셰커 선수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몇 달 전 몽백카페에서 파란을 일으켰어요. 네, 그때 4강에 진출하면서 사실 네. 한국 기사들에게 그렇게까지 크게 알려진 기사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 2000년생의 신지서 선수와 셰커 선수입니다. 입단도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셰커 선수가 지금 이제 한창 오르고 있는 신예고 신진서 선수가 또 이 특징이 빨리 두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네. 빨리 손이 빠른 기사죠. 빨리 둬서 빨리 이기기도 하지만 또 그런 면이 이제 경솔함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셰커 선수에게는 아무래도 입단 연도도 그렇고 좀 더 우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경솔함을 잘 이겨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잘 이겨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기사는 동갑내기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 동갑내기 기사들끼리 대국을 했을 때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많이 벌어지고 이변도 네.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점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신지서 선수가 이 한국 랭킹 2위의 선수기도 하고 이 한국 선수단을 다 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꼭 이 셰커 선수를 누르고 8강전에 진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민배 16강전 신진서 선수의 대국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2017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2시간 주어지고요. 1분 초읽기 5회입니다. 이제는 신진서 8단 신예 기사라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출전을 계속 하려고만 한다면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볼 수는 있어요. 네, 앞으로 3년 이상 네.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회 특성상 만 20세 이하의
선수들만이 출전할 수가 있는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즈에도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네, 사실 커제 선수가 이 대회에 출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한데 네. 네, 신진서 선수가 사실 이번에 커제 선수를 꺾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물론 신민준 선수도 있지만 네. 네, 신진서 선수가 지금 한국을 거의 대표하는 기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한국 바둑계가 앞으로 좀 잘 좋은 성적을 내려면 신진서 선수가 잘 네, 커제 선수 같은 네, 좀 대기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커제 선수를 꺾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더 즐거움도 배가 될 거고요. 이 10위권 안에 기사들이 아직도 80년대에 기사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터운층을 뚫고 2위까지 올라갔다는 건 역시 그 대목만 봐도 신진서 8단이 얼마나 잘 올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셰커 4단, 몽백카페 얘기는 해드렸지만 그 외에는 뭐 작년 이 이민배에서는 32강에 그쳤고요. 뭐 세계대회에서도 예선을 아주 많이 뚫진 못했어요. 백령배 본선이 한 번 있었고. 네, LG배에서도 또 네. 예선 통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뭐 이영구 선수에게 뭐 아쉽게 반집을 패하면서 탈락은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예선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실력은 검증이 된 기사예요. 그리고 중국은 43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중국 랭킹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중국 기사들은 랭킹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100위권 기사가 뭐 10위권 기사에게 이기기도 하고요. 네. 네, 어느 순간 좀 기세를 타면은 네, 랭킹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자, 이제 5수가 두어졌습니다. 백은 양쪽 모두 소목을 차지했고 서로 걸쳐가는 양상이 됐는데요. 네, 최근에 이렇게 100으로 소목이나 3-3을 두는 진행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화점을 뒀을 때 3-3 진입이 좀 신경이 쓰인다고 생각을 하는 기사들이 이 소목을 자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신진서 선수는 3-3이 굉장히 유력한 수법이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이 3-3에 굉장히 우호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세커 선수도 그 점을 조금 의식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아무래도 이 대국을 하기 전에 가장 준비라는 이제 기본적인 것이 상대방의 기보를 보는 것일 테니까요. 뭐 평소에는 물론 보겠지만 신진서 8단이 3-3을 즐겨둔다면 그것을 의식해서 좀 바꿔보려는 셰커 4단의 생각입니다. 자, 쉬워갔네요. 네, 지금 이렇게 씌워가는 수는 백이 이곳에 돌이 왔을 때는 좀 잘 안 두어지는 수법이긴 하거든요. 네, 지금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렇게 붙이는 진행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진행은 백이 조금 눌렸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붙였을 때 흙은 끼우는 것도 있고 네, 바깥쪽으로 젖히는 것도 있어요. 요즘엔 젖히는 걸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끼운다면 붙였을 때 끼운다면 네,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밀어가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래도 백돌이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 백도 이것은 싸울만 하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흉내 바둑은 아닙니다만 같이 한 점씩 제압을 하자라는 뜻일까요? 네, 좀 재밌네요. 사실 잘 나오는 진행은 아닌데 네. 네, 어느 정도 신진서 선수가 이곳을 연구를 하고 씌워갔을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진행이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씌웠을 때 흙이 붙여서 싸우는 것은 신진서 선수는 어느 정도 결과를 알고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과연 그 싸움을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좌 쪽으로 흙이 간다면 한 점씩 가져갔을 때 충분히 둘 수 있다는 백의 생각이겠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뭐 사실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네. 누가 좋다고 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귀를 갖자는 대답을 해줍니다. 네, 사실 저는 붙이는 진행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네. 네, 안 알려주네요. 공부하고 싶어서 궁금했다는 거죠.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계속 연구를 하더라도 좀 결과가 그때그때 좀 다른 적이 많아서요. 일단 주위의 배석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변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사들마다 또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자, 이제는 백의 노선도 확실해졌습니다. 이대로 잡힌 건가요? 아니면 가일수가 필요한 건가요? 네, 만약에 흙이 이곳을 늘어간다면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될 거예요. 날일자를 두고 네, 이곳을 젖혀 있고 백이 있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백이 막은 걸로 이쪽을 먼저 젖히는 수도 있어요. 젖혀두고 막고 네, 한 점을 잡는 식으로 일단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네, 아무래도 흙이 선수를 뽑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느는 진행이 왠지 끌리긴 하는데 네. 네, 과연 이 진행을 선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양쪽 모두 지킨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생략을 하고 걸쳐갔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 위쪽만 본다면, 상변 쪽만 본다면 굳힘보다는 걸침이 자세가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지금 걸치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음에 백이 손을 뺀다면 이쪽을 눌러가는 것도 좋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흙이 백을 눌러간다면 이 좌변 쪽이 굉장히 좋아져요. 수비적으로 받아둡니다. 이런 배석에서는 협공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네, 지금 이곳을 협공을 하는 것은 네. 백도 좌변 쪽에서 다가오는 것이 좋아서 네, 이곳은 약간 빠른 듯한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간혹은 극 초반에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던데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쪽에서 일단락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백이 이곳을 걸쳐갔을 때 만약에 흙이 협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곳에 다가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판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 갖다 둔 것이 득이라고 봤습니다. 네, 저곳에 걸쳐두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뭐 약간이라도 좀 더 하고 싶은 교환이죠. 이 화점에서는 걸쳐놓고 손 빼는 경우를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소목은 자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화점에서는 네, 이곳에 네, 이런 식으로 붙이고 뭐 협공한다든지 네, 네, 모양은 한 칸 다르죠. 네, 이런 식으로 붙이고 나서 협공하는 것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화점에서는 흙이 손 빼는 경우가 네, 물론 있긴 하지만 네, 지금처럼 소목인 경우에는 이곳을 붙였을 때 흙이 잘 안 늘거든요.
아, 그곳을 작게 보는군요. 네, 호구를 쳤을 때 이쪽에 한 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네. 호구 치는 자세는 좋긴 하지만 그래도 화점에서보다는 좀 덜 아픈 느낌이라서 아, 또 화점과 비교했을 때 늘었다고 귀에 맛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목에서는 걸쳐두고 손을 뺀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백이 그냥 협공 가는 것은 단순하게 이곳을 붙이고 젖히면 네, 어느 정도 타개가 돼요. 네, 단수치고 이어야 되는데 넘어가서 이 정도면 흙이 충분히 잘 살았죠. 네. 왠지 오하기의 백 모양이 워낙 좋아서 굳힘을 그 반대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변 쪽으로 가네요. 네, 지금은 이제 이곳을 다가가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아, 그쪽이 매력이 지금은 또 있군요. 네, 이곳에 걸칠 때 흙이 거의 협공을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쪽을 다가가는 것이 약간 싫었거든요. 네, 지금 이 돌이 있는 순간 다가가는 자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역시 좌상 흑 한 점 가볍게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바로 협공을 해갔습니다. 네, 지금 흙은 삼삼을 붙이고 젖혀서 수습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다가가는 것도 괜찮아요. 백이 붙인다면 네, 네, 붙이면은 손을 빼고 네,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은 이쪽 부근으로 두는 것도 큰 자리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식의 진행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삼 쪽을 붙이고 젖힐 때 호구도 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수법 쓰진 않나요? 네, 흙이 붙이고 호구를 치는 것은 백이 늘어준다면은 충분히 둘 수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최근에는 거의 이 상황에서는 단수를 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물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네, 이렇게 됐을 때 백의 실리가 좀 더 크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흙도 뭐 충분히 둘 수는 있는 작전이긴 합니다. 네. 자, 역시 두고 싶었던 자리 바로 갑니다. 이제는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좌상의 한 점을 붙여서 압박하면 늘었을 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곳을 붙였을 때 흙이 늘면 백도 그냥 받을 거예요. 이렇게 아, 침착하게요. 네, 이렇게 받았을 때 이 흑돌을 당장 이제는 움직여야죠. 돌이 커졌기 때문에 네, 흑도 이런 식으로 짚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백도 좌측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도 네, 큰 자리이기 때문에 흑이 과연 당장 살리는 게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는 우상 쪽을 확장해 갑니다. 네, 그 자리도 굉장히 큰 자리죠. 백이 먼저 이쪽 부근을 두는 것과는 네, 이렇게 된다면 이 백 모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흙이 벌린 것도 정말 큰 자리입니다. 이 마주보고 있는 곳이 크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사실 하변도 그렇게 치면 우변만큼 넓은 곳이긴 하거든요. 네, 이 하변도 큰 자리죠. 백이 먼저 둔다면 나중에 이런 것도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굉장히 커요. 반대로 흙이 먼저 이쪽 부분을 두면 네, 오히려 흙의 모양도 넓어지잖아요. 네. 자, 이제는 친근한 어깨 짚기. 모양이 입체적으로 더 커지기 전에 견제를 가둡니다. 네, 지금 흙은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저라면은 위로 밀고 싶긴 해요. 백이 한 칸을 뛰고 네, 흙도 한 칸을 뛰는 이 진행을 선택을 하고 싶긴 합니다. 흙이 3선으로 미는 것은 백이 한 칸을 띄었을 때 또 한 칸을 뛰는 게 일감인데 네. 네, 이렇게 두고 백이 좌상 쪽을 제압을 해두면 이쪽을 씌우는 자세가 좀 잘 안 나오거든요. 한 수의 봉쇄는 힘들겠네요. 네, 이렇게 씌우는 것도 백이 한 칸을 띄어서 나가둔다면 흙이 오히려 이곳에 붙이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위쪽으로 밀고 나서 네, 한 칸을 뛰는 쪽으로 두고 싶네요. 자, 반대로 밀었습니다. 역시 백은 한 칸으로 바로 움직였는데 혹시 이수로 백이요 상변 쪽에 모자를 씌우면 너무 실속이 없는 거였나요? 이곳이요? 네. 네,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둘 순 있는데 흙이 일단 받겠죠? 계속 눌러가나요? 그 다음엔 행마가 잘 안 나오는군요. 네, 그 상변 집을. 다음에 이곳을 늘기에는 흙이 받아만 준다면 네, 이런 식으로 막는 자세가 좋은데 네. 이곳을 늘었을 때 흙도 반발할 것 같아요. 한 칸을 띄어서 막으면 뭐 이런 식으로 씌운다든지 네, 흙도 반발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붙이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흙이 늘어준다면 이 교환이 과연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리고 나서 흙이 이쪽을 짚어 나오는 것을 당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백은 한 칸 정도 뛰어서 받아야 하는데 이쪽에 집이 완벽하게 다 백집이라면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의 맛이 좀 나쁘거든요. 뭐 어깨를 짚는다든지 아니면 이곳을 당장 젖히고 한 칸만 뛰더라도 이 흑도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르는 기분만 좋은 거네요. 집은 네. 잘 되질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약간 백의 입장에서 네. 모험이긴 하죠. 일반적인 행마가 아니에요. 네, 한 칸을 뛰는 것은 백이 들여다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좌상 쪽을 제압을 했을 때 흑이 백도를 심하게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좀 더 강력한 수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백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찌르는 것과 갈라가는 것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백은 이곳을 가르기에는 의도에 걸려드는 건가요? 네, 한 점을 잡긴 했지만 흑도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근데 백도 실리가 크긴 하네요. 이것을 끊는 약점도 있고 네. 갈라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밀어가면 싸움이 어렵나요? 네, 밀었을 때 흙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막는 것도 있고 한 칸을 뛰는 것도 있는데 막는 것은 끊겼을 때 네, 흙이 약간 뒤에서 미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이곳을 밀었을 때 한 칸을 뛰면 네,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네, 이 진행이 흙이 이곳을 짚은 수로요. 한 칸을 뛰고 백이 들여다봤을 때 네. 그때 흙은 사실 들여다보고 있는 교환이 된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약간이라도 이득이거든요. 아, 네. 네, 그 상황에서 이곳을 잇고 찌르고 막은 교환이기 때문에 흙은 아마 이 진행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뭐, 한 선수는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흑백 모두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 길로 가고 있네요. 네, 신진서 선수는 이곳을 단수치고 이을 때 백은 이제는 여길 끊어야 되거든요. 그때 단수를 치고 이곳을 호구를 치면 자연스럽게 이 좌상 쪽에 백 모양을 지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셰커 선수는 네, 이 두 점만 어느 정도 제압을 하면 이 우상 쪽의 흙 모양이 큰 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 백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호구했을 때 백은 바로 좌상을 제압해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이쪽을 제압하는 것은 흙이 이곳을 밀어가면 네. 네, 글쎄요. 이 싸움은 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늘어야 되는데 흙은 계속 밀어요. 계속 받는다면 백이 위험하다는 건가요? 네, 이 진행은 네, 아무래도 흙돌이 주위에 너무 많기 때문에 흙이 충분한 싸움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백은 아마 끊고 나서 중앙 쪽에 어느 한 곳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두 점을 제압하는 걸로요? 네, 두 점을 제압을 하던지 아니면은 꼬부려서 밀어가던지 네. 네, 백은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두 선수의 스타일은 어떻게 비교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두 기사 모두 조금 실리 위주보다는 전투가 강한 기사인 것 같아요. 세커 선수도 어느 정도 수익기를 기반으로 바둑을 꾸려가고 신진서 선수도 수익기에서는 누구에게도 질 자신이 없거든요. 네. 네, 그만큼 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기풍인데 제 느낌에는 신진서 선수가 뭔가 짜임새에 있어서는 훨씬 정교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무래도 비슷하지만 좀 더 신진서 선수가 무르익었다라는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네. 여기서 꼬부리거나 한다는 거겠죠? 네, 지금은 백도 이곳을 단수를 쳐서 받아두던지 네. 아니면 이쪽을 꼬부리고 네, 계속해서 막는 선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아예 안으로 가둬 버리나요? 네, 이런 식으로 막아서 네. 네, 이 한 점과 연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처음 대국하는 두 선수입니다. 상대 전적이 없고요. 초반부터 치열하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두 점을 직접적으로 잡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두텁게 두면 뭐 두 점 결국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일까요? 네, 글쎄요. 일단 두 점을 잡는 정도로는 네. 흙이 이곳을 하나 늘고 백이 받을 때 그때 뭐 민다든지 이 한 점이 갈라지게 된다면은 백이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두텁다고 보기가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막는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 선택이 중앙 쪽을 막으면서 두터우면 괜찮은데 여전히 이곳을 민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끊기는 약점도 남아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양분돼서 따로 사는 것보다는 싸움의 덩치가 더 커질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백의 입장에서는 좀 위험 요소가 많은 선택이긴 네. 한데 두 점을 잡는 정도로는 별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느낌도 듭니다. 계속해서 꾹꾹 눌러가고요. 네, 흙은 힘을 비축을 하죠. 지금 계속해서 이쪽을 밀어가는 게 굉장히 자세가 좋기 때문에 아마 이쪽만 눈앞에 아른아른 거릴 겁니다. 네. 백은요, 상변 쪽에 차렷 자세로 받아둬야 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늘면 좀 선수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백이 이쪽으로 느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나중에 이쪽을 당했을 때가 괴로워요. 아픈가요? 네, 그리고 당장은 이쪽을 찌르더라도 흙이 느는 자세가 괜찮거든요. 음, 네, 물론 안형에 있어서는 이쪽을 찌르는 것이 급소가 될 수는 있지만 이 흑도를 당장 잡으러 갈 것이 아니라면 일단 이 날일자 자리가 좀 많이 아파요. 실리로 손해를 보고 들어가야 하니까요. 네, 실리로도 손해이고 네. 여기서 백이 받는 것도 이쪽으로 느는 것은 나중에 계속해서 이쪽을 붙이고 이으면 이쪽에 흑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선수면 백의 사활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는 그쪽을 늘어서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수는 아, 중앙 쪽에 좀 더 힘을 실는 수예요.
어떤 뜻인가요? 네, 흙이 이곳을 끊었을 때 네. 이 돌이 없다면 흙이 나중에 젖히는 것이 항상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다 선수입니다. 이렇게 흙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백이 단수를 치고 싸우는 것이 이 백돌을 다 살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돌이 있는 만큼 이제는 이곳에 끊어서 싸우는 것은 백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죠. 이곳이 절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곳에 이쪽으로 끊어가는 수를 방비를 한 겁니다. 그럼 중앙으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 좌상 쪽에는 가일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네, 선수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흙이 그곳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네. 네, 이곳을 단수를 치고 일단 이어요. 흙이 있는다면 밀어서 여기서 흙이 손을 빼는 것은 백이 한 수 지켰을 때 이 흙돌의 사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흙이 만약에 받아야 되는 형태라면 네, 이건 백이 성공입니다. 흙이 따내도 중앙 쪽을 제압을 하면 돼요. 뭔가 양쪽을 다 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중앙 쪽을 제압을 하던지 아니면 이쪽을 넣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 백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단수를 쳐서 이 흑돌을 추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흙이 이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네요. 역시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단수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 두 점은 잡히는데 흙은 이쪽을 미는 게 좀 통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분적으로는 백이 확실히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분명히 다 연결되는 모양이었는데 다시 좌상이 고스란히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네. 네, 셰커 선수의 젖히고 단수치고 있는 수법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하지만 흙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 중앙 쪽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네. 신진서 선수가 이곳으로 는 걸로는 차라리 이 선으로 느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젖히는 것은 흙이 이쪽으로 늘어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곳으로 젖히는 것도 흙이 뭐 한 칸을 띄어서 받는다면 그것도 큰 탈이 안 나기 때문에 백은 결국 이쪽을 받아야 돼요. 네, 이런 교환도 하지 않고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쪽을 밀어서 싸움을 걸어갔다면 지금 이 진행보다는 흙이 좀 괜찮은 진행이거든요. 일단 좌변 쪽에 흙돌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 장면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위쪽으로 들어간 수는 워낙 일감 자리여서 네, 그렇죠. 저라도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쪽을 늘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 백이 젖히고 단수치고 이은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데요. 이렇게 두 점이 잡힐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간 좌상의 실리가 꽤 큽니다. 자, 이제 흙은 중앙과 상변 쪽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그쪽에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단수도 아프게 느껴지죠? 저 단수는 굉장히 아프죠. 아, 그런 건가요? 네. 지금 이 형태의 백이 단순하게 이 한 점만 잡힌 형태잖아요. 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선 이 돌 하나를 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 상황이라면 흑돌이 다 뭉쳐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돌의 효율에 있어서는 확실히 흑이 좀 당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좌 쪽과 우하 쪽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개가하기가 정말 쉬운 바둑이거든요. 그렇네요. 반을 잘라서 이 상변 쪽 흙이 모양이 나쁘면 안 되는데요. 백보다는 모양이 좋아야 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흑은 덤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덤과 이집까지 감당을 하기에는 흑의 입장에서는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상으로는 대적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우상 쪽에 집만 짓는다면 어렵진 않은데 중앙 쪽을 두텁게 처리하면서 우상 쪽까지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백은 참 솔직하게 둡니다. 실전적으로 꽉 이어두면서 중앙에 흠집 하나 남기지 않았는데요. 상변 105점,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일까요? 네, 백도 일단 그 105점이 잡히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네, 사는 것도 흙이 이런 식으로 중앙 쪽이 다 뭐 막혀가면서 사는 형태가 된다면 이러고 흙이 선수를 잡을 수 있으면 이거는 흙도 충분해요. 어느 네. 정도 집을 지으면서 두텀도 쌓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흙도 충분한데 네, 백도 최대한 그것을 방비를 하면서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 얘긴즉 백은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탈출하려고 하겠네요. 네, 백은 어떻게든 뭐 한 칸을 뛴다든지 네. 이 우변 쪽으로 돌이 나가면서 사는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흙이 우변이 깨지면서 이쪽을 막아가는 것은 이미 우하 쪽의 백이 너무 잘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텀을 쓸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곳에서부터 안녕을 만듭니다. 네, 그쪽을 붙여가는 것도 흑의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네요. 이쪽을 바퀴가요? 네, 젖히는 것이 일감인데 바깥쪽 네, 안쪽으로 젖히는 것은 백이 늘어가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은 젖힌다든지 아니면 느는 것이 일감인데 느는 것은 백이 젖히고 2단을 젖히면 이건 흙이 안 될 것 같아요. 흙의 형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얼마 못 나가겠네요. 네, 이건 흙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을 젖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백은 젖힐 수도 있고요. 네. 네, 이곳을 젖히면 흙은 끊고 한 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네, 백의 입장에서는 젖힌다면 아마 여기를 늘 것 같아요. 막는 것은 이곳을 끊어서 흙이 늘면
늘면 이쪽을 끼우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네, 이건 흙이 안 되죠. 아무래도 이 좌중앙 쪽의 백의 벽들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그렇다고 흙이 이곳을 늘어간수록 단수치고 밀면 네, 단수치고 미는 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백이 그냥 꼬부리면 흙이 중앙 쪽을 받는 것은 이쪽에 또 약점이 또 있거든요. 아, 그것이 관통이 당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백이 이쪽을 좀 더 밀어두고 이쪽을 관통을 하면 그 진행은 흙이 안 돼요. 자, 양쪽 젖히는 수와 그냥 느는 수 모두 좋은 그림을 얻진 못했습니다. 네, 뭔가 지금은 사전에 해놓으려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정확히 그 뜻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백은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싶긴 한데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이 귀 쪽의 맛이 나빠요. 이쪽으로 입구자를 두면 백은 따내던지 이쪽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그때 이쪽을 젖히고 붙이기만 하더라도 백이 네, 그냥 다 잡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네, 잡을 순 있어도 좀 많이 당할 것 같아요. 단수를 치고 네, 패는 패를 흙이 하다가 네, 결국 굴복하고요. 흙이 이긴다고 보면 이쪽을 그냥 쉽게 단수 치고 젖히기만 하더라도 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네. 네, 이제는 뭐 20집도 안 났죠. 아, 네. 그쪽을 넣나요? 뭐 이수는 우하귀에서 살자고 하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충머리라도 쓰려고 하는 건가요? 네, 글쎄요. 물론 백이 받아준다면 어느 네. 정도 주변의 돌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늘어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백이 이쪽을 젖히게 되면 흙이 귀 쪽에서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지금 이쪽을 넣는 것은 아, 네, 글쎄요. 대세는 지금 중앙이라는 거죠. 네, 그쵸. 당연히 어떻게 되든 중앙 쪽을 둬야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중앙 쪽을 두는 것이 흙이 대책이 없다? 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차피 그냥 살려주고 중앙에 적당한 세력을 갖느니 다른 곳 두 번을 두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네. 아무리 그래도 중앙 쪽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네, 어차피 중앙 쪽을 두더라도 뚜렷하게 백도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곳을 늘었을 때 백이 네, 지금처럼 젖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귀에서 살고 실리로 승부를 보는 것이 좀 더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근데 제 입장에서도 의문형으로 남네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좀 어렵긴 합니다. 네, 이렇게 된 이상 중앙 신진서 선수는 가볍게 볼 것 같습니다. 자, 워낙 이 중앙이 하얘졌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실리로는 확실히 치고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네, 2017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신진서 선수 이제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보내드릴 또 다른 한판 변상일 선수와 리친청 선수의 대결입니다. 97년생과 98년생의 기사들이고요. 랭킹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세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14년도에 두 번, 16년도 역시 신예 대항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리친청 선수가 나이가 어린데 구단이란 말이죠. 물론 단위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중국에게 구단은 또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어린 나이의 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TV 바둑 아시아 신진서 선수를 꺾고 우승한 바 있습니다. 네, 역시 이 판도 이 양국의 랭킹이 높은 기사들끼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두 기사 모두 속기가 굉장히 강한 기사이고요. 네, 네, 일단 랭킹도 거의 뭐 한 자릿수 그리고 10위 초반대 기사이기 때문에 두 기사도 뭐 각국을 대표하는 기사 중에 이제는 거의 손꼽히는 기사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변상일 선수 97년생의 기사이기 때문에 역시 커즈의 구단과 마찬가지로 이 올해 이민배 마지막 출전입니다. 네, 사실 이민배는 네, 네, 이제는 거의 세계 대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선수들이 출중하죠. 네, 신예 대회가 아니라 일반 세계 대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네, 네, 굉장히 강한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냥 신예 대회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이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세계 대회에서 어린 기사들이 또 성적을 많이 내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 뭐 세계대회 8강에 이미 다들 90년대 기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지금 이민배에 출전한 기사들이 지금 세계 무대에서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10위권 이내 기사들 또는 10위에서 20위 사이의 기사들이 자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굳히자마자 바로 짚어갑니다. 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수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을 어깨를 짚은 것은 흑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쪽을 씌웠을 때 백이 붙이고 나오면 이쪽을 늘어야 되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이곳을 나와서 끊었을 때 자, 네, 이 이곳에 수법이요. 돌이 있는 네. 것이 네, 어느 정도 충머리로 작용을 해요. 네, 지금은 충머리입니다. 그 충머리가 되는 순간 백이 3-3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백에게 3-3을 맡기지 않겠다. 네.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 수로도 충머리가 바로 되나 봅니다. 씌워갔고요. 네, 지금은 네, 자체로 축이에요. 리친청 구단이 뭐 중국 기사들이야 워낙 일찍 입단을 하긴 하지만 만 11세에 입단을 했어요. 중국 치고도 빠른 기록이죠. 네, 그렇죠. 11살 때 입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네, 중국은 국가소년대라든지 뭐 국가대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린 기사들이 확실히 잘 좀 커 나가는 것 같아요. 세대는 다양한가요? 네, 글쎄요. 한국 기사들보다는 훨씬 연령층이 어립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도 육성군이라든지 국가대표팀에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어린 기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네. 아직 그 연차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계속해서 좀 룰을 잘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먼저 시작한 중국에게 보고 느끼는 점이 많을 수가 있겠네요. 자, 백이 결국 3-3은 막진 못했고 뭐 또 다른 정석이 됐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이민배가 이번에 벌써 4번째를 맞이하게 됐고 또 지금 함께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오카게배가 있고요. 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신예 대항전 이렇게 대회로 치러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이런 시합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뛸 수 있는 무대가 많다는 건 신예 기사들에게는 확실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홍성지 프로가 이 신예 때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좀 많이 다른가요? 네, 제가 그때는 많지 않았죠. 네, 세계 신예대항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것도 공식 기전은 아니고 좀 친선 느낌이죠. 뭐 네. 한중일 국가신예대항전이 있긴 했는데 그거 이외에는 네, 국내 신예대회가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처럼 세계 신예대회가 있다면 확실히 기사들 입장에서는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네, 확실히 외국 기사들과 대국을 했을 때 동기부여가 또 다르잖아요. 네. 대부분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한국이나 중국에서 오픈 예선을 했을 때 좀 많이 볼 수가 있었겠어요. 네, 그렇죠. 오픈 세계대회에서 외국 기사들과 대국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네. 유일했고요. 네, 지금처럼 이런 식의 대회가 있었더라면 네, 좀 더 기사들 입장에서는 좋았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이다. 네, 인 뭐 건가요?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긴 하는데 그때 되면 또 모르겠죠. 좀 여러 가지로 볼 것이 많은 신예 대회인 것 같습니다. 뭐 어린 기사들 그리고 또 정상급의 기사들 내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부할 거리나 볼 거리들이 많을 것 같고요. 자, 우상귀 쪽은 하변보다는 좁은데 굳이 그곳을 들어갔어요. 네, 백이 이곳을 들어가지 않고 흙이 굳힌다든지 네, 흙이 어떤 식으로 지키게 된다면 흙의 모양이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곳을 들어가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벌리게 되면 이 흙돌도 아직은 미생입니다. 흙도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네, 백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흙돌을 공격하는 것도 노려볼 수가 있어요. 벌림이 좁아서 백이 너무 좁은 곳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은 타개보다는 공격의 의미가 더 강하고요. 네,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는 그곳을 타개한다는 느낌은 안 들 거예요. 네. 자, 흑도 상변 쪽은
가치가 작기 때문에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네, 흙이 정말 발 빠르게 두네요. 네, 아마 백이 한 칸으로 가나요? 아니면 상변 쪽이 더 좋은 건가요? 네, 흙에게 이쪽을 붙임을 당하긴 좀 싫기 때문에 네. 아마 여긴 둘 겁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 흙이 이쪽을 둘 것 같아요. 큰 자리로요? 네, 흙이 아마 이 돌은 공격을 당하더라도 크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큰 자리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럼 흙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해놓고 오히려 백이 발 빠르게 갈 수는 없나요? 네, 백이 큰 자리를 차지를 할 수는 있는데요. 네. 네, 큰 자리를 차지를 하더라도 이쪽을 막히는 게 생각보다 두터워요. 이곳을 막히면 백은 이쪽을 당하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자체로 흙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돌이 있는 만큼 나중에 이쪽을 젖히고 받으면 이 백돌도 또 미생의 형태이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는 그쪽까지는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상변 미는 것이 눈에 보이는 집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양쪽으로 걸려 있는 것들이 많네요. 네, 그리고 그곳에 돌이 있어야 나중에 이 중앙 쪽을 씌워가는 것이 기분이 좋잖아요. 네. 네, 이쪽은 보이지 않는 큰 자리입니다. 붙이는 수 얌전히 받아둬야 되는 건가요? 네, 백의 입장에서도 이쪽을 호구를 치고 늘어서 받기에는 왠지 싫어요. 네. 그렇다고 손을 빼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뭐 이런 식으로 씌워서 받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젖히는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귀에 젖히는 건 그렇게 아프지가 않은 건가요? 네, 이쪽은 그냥 당해주고 네, 중앙 쪽을 중시한 다음에 큰 자리를 두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네, 지금은 네, 이런 식으로 협공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자, 젖혔습니다. 보통 이렇게 젖히면 흙도 다음 수가 바로 나오는데요. 네, 흙은 젖히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는데 네. 백은 끊고 나서 한 점을 잡는 것은 이쪽을 찔렀을 때 돌파를 당하기 때문에 아마 한 점을 잡을 것 같진 않고요. 이곳을 이어서 네, 이곳이 축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흙도 이 이후에 대책이 있는 건가요? 네, 흙은 이 교환 자체가 손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손을 빼고 둘 겁니다. 네, 손을 빼고 뒀을 때 지금 이쪽에 교환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백이 다음에 둔다면 이쪽을 다가갈 거예요. 네. 이수를 선택을 할 텐데 지금은 이곳을 선택을 하기에는 흙이 하나 단수를 쳐두고 네, 이런 식으로 붙이고 끊게 된다면 백이 이 한 점을 살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껄끄럽네요. 네, 이곳에 듣는 것들이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는 그쪽을 다가가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하는 백의 확정가였기 때문에 흑은 아낌없이 활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신진서와 셰커의 스타일을 간단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변상일 6단과 리친청 9단은 어떨까요? 네, 변상일 6단은 버티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네, 바둑이 좀 끈끈하다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 그 상대가 공격을 해왔을 때 타개를 한다든지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 리친청 구단은 약간 어떤 스타일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독특한가요? 네, 어떨 때는 네, 힘이 센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네. 네, 어떨 때는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듯한 느낌도 들기 때문에 좀 바둑이 좀 자유자재라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혹시 흔히 말하는 천재형의 기사라고 봐야 될까요? 네, 좀 감각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그 그림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우하의 교환이 없었다면 바로 우변으로 바짝 다가갔겠지만 그곳이 이제 크지 않다면 백은 방향을 돌릴 수도 있을까요? 네, 백은 만약에 둔다면 이곳을 느는 정도로 보이고요. 네. 네, 여기까지 둘 수는 있지만, 네, 글쎄요. 이곳을 남겨두고 이곳을 두기에는 뭔가 약간, 그리고 이 흑과 백의 한 수씩의 교환이 이미 하변이 폭이 좁아진 느낌이 들어서 왠지 좀 억울해요. 네, 지금 이쪽의 교환은 백이 좀 당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초반의 진행은 흑이 약간이라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하변을 벌려둡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아, 네. 충머리라는 얘긴데, 뭐 노골적인데 뭐 그래서 안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백은 당연히 저쪽을 돌파를 해야죠. 네. 돌파를 하면은 이 한 점이 그렇게 큰가요? 흑도 상변이 이 교환으로 꽤 악수가 됐거든요. 네, 지금 백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이 흑도를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두고 있더라도 물론 이 흑이 이 한 점을 잡긴 했지만 이거 너무 악수 아닌가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둑이 약간 좀 기분이 나쁜 느낌인데 지금 네. 흑이 저런 식으로 바둑을 두어준다면 뭐 백의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반가운 충머리를 써줬습니다. 참 택감으로도 두기 힘들 것 같은 악수인데 리친청 선수는 우하규의 축을 굉장히 크게 봤고요. 네, 흑은 사실 네, 뭐 단순하게 이쪽을 그냥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백은 이쪽을 한 칸을 띄워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막고 계속 행마를 하더라도 흑이 좀 편한 느낌이에요. 네. 바둑이. 근데 저런 식의 좀 악수 교환을 하고 한 점을 잡는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우하기를 빵 따냄 하면서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었나 봅니다. 네, 아까는 흙이 확실히 좀 기분이 좋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백이 안 나빠 보여요. 그 교환 하나가 그렇게 컸던 건가요? 자, 빵 따냄을 했는데도 아주 바짝 다가오면서 뭔가요? 공격인가요? 아니면 침투인가요? 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빵 따냄은 뭐 다른 세력과도 바꿀 수 없는 두터움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지금 사실 흙은 돌의 효율이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곳에 일단 위치해 있는 게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요. 일단 빈상각이 하나 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 베개 형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 그곳에 붙어 있는 흙돌이 돌의 효율이 그렇게 좋은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흙이 단순하게 나가는 것은 뭐 백도 한 칸만 뛰더라도 안정은 굉장히 쉽고요. 네. 네, 충분히 뭐 다른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지금 우하 쪽에 흙이 악수 교환을 하고 한 점을 잡은 것은 네, 계속해서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변상일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갑니다. 네, 지금 백이 이런 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흙이 위쪽으로 젖히면 백도 같이 젖히는 자세가 좋아서 충분히 둘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흙은 이곳을 는다든지 젖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젖히는 것도 백이 일로 젖히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중앙 쪽을 젖힐 것 같아요. 역시 상변을 의식한 건가요? 네, 단수를 치고 있더라도 백이 자연스럽게 이곳을 붙이고 젖힐 때 뭐 민다든지 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붙이는 수가 일단 이곳에 백돌이 두터워지는 순간 이 상변의 흙돌도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네, 여러 가지로 흙이 좀 바둑이 얇아졌어요. 일단 이 분위기, 주도권은 백이 잡았습니다. 네. 순식간에 바둑이 백의 페이스인데요. 네, 역시 상변 뭐 속수 같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지는 몰랐는데요. 아마 리친청 선수는 우하기 일단 빵 따냄을 해두면 우변이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흙이 약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좀 흙이 편한 듯한 느낌이 드는 바둑이었는데 지금 그곳에 교환을 하고 나서 한 점을 잡았는데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점을 잡으면서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백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볼수록 이쪽의 교환은 너무 악수 아닌가요? 네, 두는 순간 두 점을 잡는 네. 것도 있지만 백은 이 두 점을 잡는 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중앙 쪽을 씌우는 쪽으로 둘 거예요.
그렇네요. 이 찌르고 나온 백의 이 돌들이 씌우는 데 좀 더 도움을 줄 수가 있겠네요. 시청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저게 돌이 왜 있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의 교환이 더더욱 악수인 것은 백이 붙이던지 이쪽으로 활용을 하면 붙이기만 하더라도 흙은 뒤로 받아야 합니다. 이쪽으로 받는 것은 네, 쉽게 돌파를 하더라도 이렇게 돌이 쌓인다면 이건 흙이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네. 흙은 붙였을 때 뒤로 받아야 돼요. 씌우기 전에 응수타진을 하면 좀 힘을 쓸 수가 없네요. 네, 이런 식으로 흙은 뒤로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교환이 더더욱 악수죠. 흙에게는 참 필요한 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뒀던 건데 지금은 눈엣 가시가 됐습니다. 자, 지금 흙이 타개를 하는 상황인데 이 나를자 씌움은 끊어질 수가 있는 행마거든요. 네, 물론 백이 나와서 끊을 수는 있지만 네, 이거는 백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밀어두고 이쪽을 끊기게 되면 이 백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흙의 행마를 도와주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 벽이 쌓이게 된다면 이 흑돌을 공격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백은 이 상변 쪽을 먼저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곳을 지켜둔다든지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네요. 네, 거긴 선수죠. 아무래도 당장 상변을 덮어 씌워가는 건 성립이 어려웠을까요? 네, 당장 씌워가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네. 변상일 선수는 지금 형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을 끊는 것과 흙이 받는다면 이제는 상변을 씌우겠다. 네,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지켜두고 오히려 맛보기로 봅니다. 자, 흙도 승부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네, 흙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변을 받는다고 해서 이 상변 쪽이 뭐 완벽하게 산다, 완벽한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변을 받더라도 일단 이쪽을 끊기게 되면 흙의 입장에서는 네, 아까처럼 밀더라도 이곳에 돌이 있는 순간 오히려 흙이 약점이 노출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받은 겁니다. 네, 최대한 버티는 거예요. 흙에게 계속 짐이 됐던 상변 돌. 씌워가면서 이제는 흙이 처분을 한 건가요? 네, 흙은 글쎄요, 저 돌을 버리기에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다고 살려나오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쪽을 밀어야 되는데 네. 백은 늘 수도 있고요. 당장 이쪽을 젖히더라도 이쪽을 젖히는 것은 이어서 네, 이거는 흙이 안 되죠. 네. 네, 그렇다고 이쪽으로 받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붙여 나올 순 없나요? 네, 이쪽을 붙여서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모양이 좀 사납긴 합니다. 네, 여기서
받는 것도 좀 어렵고요. 만약에 받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붙이면 흙이 어느 한쪽 안 다치고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건 버리는 거네요? 네, 이거는 버리겠다는 건데 네. 네, 백은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밀어서 잡았다가는 흙이 이쪽을 하나 젖히고 이쪽을 젖힐 때 기분이 나빠요. 끊는 것은 단수를 치고 나와서 네, 이거는 백이 안 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밀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입구자로 잡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끊는 것은 아, 이어서 네. 네, 이거는 별 탈이 없어요. 모양은 이상한데 지금은 입구자가 정수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지금은 입구자로 받아야죠. 훗날 흙이 입구자로 들어온다든지 하더라도 맛이 없나요? 네, 흙이 이쪽을 입구자를 두면서 네, 젖히는 것과 이곳에 연결을 하는 것을 좀 노려볼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당장은 백이 이쪽을 잡고요. 네. 흙이 끊더라도 이곳을 두게 된다면 이 흙돌이 좀 더 약합니다. 네, 흙은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백은 계속 밀면 돼요. 네, 밀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쪽을 지키면 백은 이쪽 부분이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백돌은 튼튼합니다. 네, 당장 걱정할 만한 곳은 아니고요. 흙도 하변 쪽에 연타를 하면서 백 모양을 완전히 지웠고 오히려 한 점이 공격당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 상변 쪽의 흙돌이 훨씬 큽니다. 네, 돌만 하더라도 5개이고 네, 주위에 공배가 많잖아요. 다 집이 됐다는 거죠. 네, 백집이 한 30집이 늘었어요. 또 두 점을 압박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변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흙이 이곳을 교환을 하고 벌린 형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백이 침입을 한번 했을 뿐인데 지금 이 돌을 거의 네, 너무 쉽게 잡았기 때문에 백이 확실히 바둑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모양이 바뀌거나 바꿔치기를 했을 때에는 그 전에 기본 모양과 비교를 해보면 따로 집을 세지 않아도 약간 손쉬운 느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물론 흙이 이 하변의 한 점을 공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압은 가능하겠지만 네, 이 하변의 한 점을 잡은 것과 이 돌을 잡은 것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백은 중앙으로 나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뒷맛이 있는 곳 확실하게 문을 걸어 잠궜고요.
이 변상일 선수는 뭐 지금이야 이 국내 무대 세계 대회에서 종횡무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는 대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신예 대회예요. 워낙 네, 우승을 많이 차지를 했었죠. 네, 그렇죠. 변상일 선수는 확실히 신예 대회에서 우승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고요. 네, 네, 물론 세계 대회에서도 종종 뭐 본선에서 활약은 하긴 했지만 아직 네. 세계 대회에서는 뚜렷한 성적이 없거든요. 왠지 뭐 국내 세계를 떠나서 신예 대회, 신인왕전에서 우승을 하면 뭔가 엘리트 코스를 밟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쵸. 대부분 예전부터 신예 대회에서 확실히 좋은 성적을 거둔 기사들이 네, 많은 성장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한국 바둑계 허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송아지 삼총사, 네, 그쪽 세대들도 다들 신예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네, 그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아무래도 또래들과 같이 입단을 했던 그런 친구들과 결었을 때 우승을 하면 뭐 자신감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린 기사들은 실력이 느는 것보다 자신감이 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실력이야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을 때 자고 일어나면 이미 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기사들은. 네, 그렇죠. 어린 기사들은 뭐 자고 일어나면 실력이 는다고 할 만큼 네,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네. 네, 자신감. 네,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흑이 무려 6선으로 잡으러 오자 백은 딱히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그냥 깎는 걸로 만족을 합니다. 네, 지금은 흑의 입장에선 백이 살려주면은 살리러 나와주면 오히려 고맙죠. 아, 덩치를 키워주면요. 네, 지금 변상일 선수는 이미 상변 쪽에서 배가 부르기 때문에 네, 하변 쪽은 뭐 가볍게 처리를 합니다. 아, 네, 변상일 선수 노련하네요. 네, 지금 리친청 선수가 이곳을 막는 교환을 했어야 되거든요. 아, 놓친 건가요? 네, 이곳에 막고 백이 느는 교환까지는 해두었어야 되는데 네. 이곳에 교환을 안 했다고 바로 꾸짖음이 들어옵니다. 흑이 하변을 막아갈 텐데 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이렇게 막았을 때 지금은 흑이 밀더라도 막으면 네. 이곳이 선수가 아니에요. 나와서 끊는 것은 네, 막아서 수가 안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막아만 준다면 이 교환 자체가 이득이죠. 그렇네요. 위에 이 한 점을 막아서 잡는 것이 선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꽤 차이가 있네요. 네, 그곳을 막고 나서 어차피 끝내기를 당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네. 네, 글쎄요, 한두 집 정도는 백이 확실히 이득입니다. 아, 별게 아니어도 이렇게 수순을 놓쳐서 당하면 뭔가 짜증이 나죠. 네, 지금 흑의 둔수가 평범한 수가 아니에요. 네, 지금 네. 만약에 흑이 이쪽 부분을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지킨다든지 아니면 귀 쪽을 지킨다든지 네, 그런 식의 수법이 일반적인데 지금 형세도 나쁘기도 하고 지금 이수까지 당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뭐 평범하게 좌변을 지키는 정도로는 바둑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좌변 쪽을 최대로 키워 놓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변상일 선수도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좌변 쪽을 완벽하게 들어가서 깨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집을 지어줘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 흙은 이 한 점을 살리는 쪽으로 둬야 되는데 뭐 하변 쪽만 밀더라도 개가는 충분합니다. 뭐 집을 정확히 세어본 건 아니지만 지금 둔 흙과 백의 한 수씩만 보더라도 든든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흙은 최대로 키워가면서 변화를 구하고 있고 변상일 선수는 안정적으로 깎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흙도 이 삭감에 대해 무난하게 받아주질 않죠. 네, 흙도 이 백도를 공격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 포위망이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뭐 네. 이쪽만 뛰더라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흙도 이쪽을 선수로 교환을 하고 이곳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점을 잡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지키는 것은 이 중앙 쪽에 흙돌이 넓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한 점을 제압하는 쪽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백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백돌은 안쪽으로 파고들더라도 절대 잡힐 돌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백돌 세 점을 둘러싼 이 주위에는 흙돌이 많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도 드는데 단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돌인 건가요? 네, 사실 뭐 이 돌이 그냥 단순하게 살자고만 하면은 네. 사는 건 정말 아, 일도 아닌 네, 건가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거의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 돌 잡히면은 거의 은퇴한다고 할 아, 만큼 네. 그만큼 잡힐 돌이 아니에요. 뭐 흙도 잡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붙여서 그 바깥쪽을 둘러싸는 작전으로 가겠죠. 네, 지금 사실 이곳을 다가간 것도 네. 보통의 경우라면 날일자 정도로 두는 것이 적당합니다. 네. 네, 어차피 백이 붙였을 때 막는 것은 끊기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곳을 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교환이 흙이 결코 이득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날일자 정도가 정수인데 지금 이 바둑의 형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두고 무난하게 백이 사는 진행이 된다면 흙이 뭐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형세가 좀 나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버틴 겁니다. 한 줄이라도 바짝 다가섰고요. 백도 하나 붙이고 나서 끊어 잡기만 하더라도 살 수 있는데 좀 더 들어옵니다. 네, 백도 계속 물러서다가는 그래도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가면은 좀 피곤하잖아요. 네. 네, 확실히 이곳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자, 흑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과연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변상일 선수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